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 쏙쏙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으로 선생님 바로 들어가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일단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어요. 우리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고 운동이 위치로 바뀌고 이런 전환과 함께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함께 다루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우리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우리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준점에 대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보편적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일단 뭔가 움직이고 속력을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우리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가 배운 운동 에너지와 즉 속력을 갖고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위치, 즉 기준점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놓여져 있는지 또 얼마나 질량을 갖고 있는지 이 위치 에너지 두 가지를 합한 에너지를 일컬어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합하면 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우리 기호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토탈 에너지라는 뜻으로 그냥 E라고 기호로 쓰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 운동 에너지는 이 동적인 에너지 EK, 우리 키네틱 에너지 EK,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P. 그럼 요것도 살짝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여기에 위치 에너지 9.8 mh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나온 m, 바로 m은 물체가 갖는 질량이 되겠고요. 다음 v, 우리 물체의 속력이죠. 미터 퍼 세크로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 h, 기준점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냐. 문제에 나온 이 값들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역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함께 어떤 단위를 붙여주면 될까요? 우리 일을 하면 땀이 줄줄 나요. 우리 줄이라는 단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즉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와 운동 에너지 합이죠. 그럼 물체를 던져 올릴 때요, 위로. 떨어뜨릴 때 이 위치와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물체의 높이가 변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체가 위에 최고점, 가장 꼭대기에 있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 높이가 낮아지죠. 그럼 높이가 낮아진 만큼 위치는 낮아져.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어. 높이가 감소하니까. 하지만 반면에 속력은 빨라진다고요. 그럼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밑으로 떨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왜? 높이가 낮아지니까. 반면에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의 증가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케이스. 즉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가장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요. 바닥에 닿게 되면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서 위치가 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죠? 연직 위로 던져보는 거지. 낙하 운동의 정반대 개념인데 바닥에 있을 때는 물체는 속력이 가장 빠르다고요. 속력이 빠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속력이 줄어들다가 가장 꼭대기에 가면 속력값이 0이 되면서 다시 떨어지죠. 우리 올라가는 동안만 생각해 보자고요. 속력이 0이 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위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위로 던져 올릴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면서 증가하고요.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되겠고요. 다음,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제목 안에 이제 답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과연 뭔지 선생님과 함께 배울게요. 조건은 있어요. 공기 저항, 마찰이 없으면이야. 그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다면 보존이 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마찰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우리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우리 조건은 요 조건이 있을 때만.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란 선생님 아까 운동과 위치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같다는 건 선생님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지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건 공기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낙하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죠. 우리 중력이란 힘만 받아서 떨어지는 거지. 가장 꼭대기 A라는 지점에서 B를 거쳐 C, 그 다음 최종적으로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이때 A 지점에서 우리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잡고 있다가 선생님 떨어뜨리는 거니까. 물체의 속력은 0이야.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 값이 100줄이었다 치자. 그럼 B로 내려오면서 높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고 그럼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80줄이 됐다면 그럼 20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 20줄은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이 K 값이 20줄이 된 거야. 아까 처음에는 이 K 값이 속력이 제로였죠. 그리고 두 개 더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더하기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100 더하기 0, 100줄이지. 그 다음 여기 B 지점에서도 80 더하기 20 하면 100줄이 되겠고 C 지점으로 내려왔어. 높이가 더 낮아졌어. 위치 에너지가 60줄이었다 치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됐을까? 처음 100에서 60으로 40줄이 감소했죠?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는 고스란히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100. 바닥에 왔어요. 우리 보통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바닥이 기준이다라고 그랬죠?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제로. 그러면 100줄이었던 애가 0까지 갔네. 100줄만큼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바닥에서는 속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 경우도 역시 두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 된다 이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 어느 지점에서나 높이와 관계없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 가지 운동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보존되는 선생님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문자로 한 거야. 지금 낙하하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각 지점에서 즉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높이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높이가 줄어든 만큼 물체의 속력은 또 빨라진다고.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다. 즉 위치 에너지 값과 운동 에너지 합한 값은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맨 처음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는 운동이 제로죠. 속력이 없으니까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9.8mH는 위치 에너지 값이죠.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고요. 위치 에너지가 곧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제로니까. 반면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높이도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속력은 빨라지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걸 두 개 더한 게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또 높이가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속력은 빨라지니까 또 속력이 아까보다 더 증가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도 위치 더하기 운동이 역학적 에너지 바닥에 갔어요. 바닥에서는 기준면이기 때문에 높이가 제로죠. 이 경우는 위치 에너지는 제로고 반면에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값이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꼭대기인 최고점 A라고 치자. 우리 A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이었다면 바닥에 내려왔어요. 우리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이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서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나
B의 역학적이 똑같다는 건 또다시 말하면 A의 위치 에너지 값이나 B 지점의 운동 에너지 값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 좀 중요하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 최고점이죠. A라는 지점은 우리 최고점에서 갖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은 바닥으로 내려오면 우리 지면, 기준면이라고 하자. 기준면에서의 무슨 에너지 값과 운동 에너지 값과 동일하다. 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문제 출제 나왔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거죠. 우리 최고점 가장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각각의 지점에서는 우리 위치와 운동이 존재하니까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값과 똑같고 지면, 기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과 동일하다. 우리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고요. 이걸 식으로 바꾼 게 바로 밑에죠. 위치 에너지 9.8 mH, 9.8의 질량 곱하고 높이 곱한 값은 이건 최고점, 가장 꼭대기에서 말하는 거야. 다음, 각 지점, 지금 H1, 요 정도 높이에 떨어졌을 때, 여기가 A, B, C, D라면 지금 B 위치에서의 높이가 H1이죠? 그럼 그 높이로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내려오는 동안 또 속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속력을 바탕으로 운동 에너지 구하고 이거 두 개 합해야 돼. 지금 B 지점은. 얘는 B 지점의 역학적이 되겠고요. 얘는 A 지점의 역학적이 되겠고. 다음 C 지점. 높이가 H2죠. 그래서 H2라는 높이를 갖는 위치 에너지에 속력이 더 빨라져서 V2. 그래서 V2를 속력으로 하는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바닥에서 기준면 D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0. 대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우리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위치 에너지 파트 배울 때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우리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변형시켰을 때 되돌아가면서 변형된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란 이거예요. 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 조건이 또 마찰이 없어야지 공을 당겼다가 지금 이 O 지점이 바로 기준면 변형시키기 이전이고요. 기준면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A점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는 A, B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준면에 대해서 A 지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갖느냐 이거야. 우리 A 지점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변형된 높이야. 그럼 이건 마치 우리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에서 바닥에서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고 가장 높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밖에 없죠. 그래서 위치가 역학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지점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이 곧 뭐와 같아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그 다음 얘가 기준점으로 갔어. 기준점으로 가게 되면 운동 에너지, 이 지점에서는 또 속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존재한다. 그래서 O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게 여기서는 O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똑같다라는 결론으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고등부, 우리 고등 물리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낙하 떨어질 때 높이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만큼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지 바닥에 가면은 제로가 돼요. 반면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이는 줄어들지만 속력은 빨라지기 때문에 가장 위에서 제로였다면 속력이 바닥에서는 속력이 최대가 된다. 반대죠. 위치와 운동 에너지 그래프 양상이.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랑 운동 더한 값인데 두 개를 더해보면 어차피 일정하더라. 바로 이 내용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보존 2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선생님 A 지점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서 중간 지점 B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A 지점이 이제 최고점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뭐 떨어지는 중간이요. 얘도 중간이고
그럼 일단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꼭대기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이 100줄이었는데 A 지점에 내려온 동안 위치가 80이 되고 그 다음 B 지점까지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 값이 60줄로 떨어졌다 치자. 그럼 A에서 B로 내려오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은 몇이다? 80에서 60을 뺀 20줄의 에너지가 없어졌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야.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운동으로 바뀐 거지.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즉 A에서 B로 내려오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 20줄은 A에서 B로 내려오는 동안 증가한 운동 에너지 20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 거지. 예를 들어 우리 A 지점의 운동 에너지 값이 20줄이야. 그러면 B 지점으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은 즉 A에서 B로 내려올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20이죠. 그럼 증가분으로 가니까 20줄만큼 증가해서 40줄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위치와 운동을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100, 100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더라.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내용이죠. 우리 처음 높이에서 나중 높이, 처음 높이가 H1, 나중 높이가 H2일 때 처음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내려오면서 낮아진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빼면 바로 이 값이 뭐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데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갔다? 우리 내려오는 동안 속력이 빨라져요. 즉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간다. 그래서 더 높이가 낮은 지점이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높이가 낮은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빼면 즉슨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 값은 어디서나 똑같다. 각 지점에서 위치, 운동, 요걸 더한 값은 우리 보존이 된다. 왜? 바닥에 가면 무슨 에너지가 없다.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그냥 운동 에너지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운동이 역학적이 되니까. 그다음 진자, 우리 왕복 운동하는 바이킹이나 그네 같은 아니면 시계추 같은 이런 운동 우리가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지. 진자 운동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단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A, O, B 중에서 우리 일단 바이킹을 탈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가장 속력이 빠른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O 지점이지. 그럼 여기는 속력이 제일 빠르다는 건 이곳은 우리 물체 낙하시킬 때 바닥과 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럼 O 지점에 일단 위치 에너지는 제로겠지. 하지만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운동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 반면에 A와 B 지점은요. 속력이 0이에요. 속력이 0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O 지점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곳, 이걸 최고 높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A, B 지점은 운동은 제로고 반면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위치 에너지 값이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그럼 보시면 A와 B는 O라는 애를 기준면으로 삼으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 바로 O는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겠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A에서 O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빨라지니까 위치가 운동으로 O에서 B로 올라갈 때는 우리 속력이 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이 위치로 전환된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인데요. 이때 보면 A 지점 기준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제로겠죠. 위치 제로. 반면에 위로 올라가요. 우리 A에서 B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 B 지점은 최고점이야.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대겠죠. 그 다음 내려오는 동안은 높이가 낮아지니까 점차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다가 다시 C 지점에 가면 기준면이니까 위치는 제로. 운동 에너지는 던져 올리는 순간이 최대예요. A. 근데 위로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속력이 느려지다가 여기를 보세요. 우리 최고점 B 지점에서 속력이 제로가 아니라고 했죠. 포물선 운동에서는 최고점에서도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수직 방향의 속력은 제로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 때문에 속력이 있지만 최소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존재한다는 얘기고 내려오면서 다시 점차적으로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 다음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결국 에너지 전환은 위치에서 운동, 운동에서 위치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각 지점 A, B,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거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금 내용 길어졌죠.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푸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전환에 대한 개념 강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